여기에서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운영 지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2006년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운영 지침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2020년도까지의 변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9년도에는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2019년도의 변화 내용을 살펴보고, 그리고 2020년 7월 1일에 수정된 예비타당성 조사 운영 지침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 조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유의하실 점은 예비타당성 조사 운영 지침은 현 시점에서 2020년 7월 1일에 개정된 것이 가장 최근이기 때문에 이러한 운영 지침을 반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타 제도는 1999년에 시작이 되었지만 이제 기획예산처는 운용 지침을 2006년도에 처음으로 제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2006년도와 2007년도에서는 한국개발원 공투센터에서 이제 분석 기준, 방법 등 조사의 기본 원칙을 규정한 지침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일반 지침인 제4판 예타 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 지침이 그때에 발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계속 예타 제도의 운영 지침이 이제 공표가 되어 왔습니다. 2006년도와 7년도에는 또한 도로 철도 부문의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 지침이 발간이 되었고요. 공항, 항만, 수자원 댐 부문의 예타 조사 표준 지침, 그리고 보건복지 사업의 예타 방법 연구, 문화과학기술 시설의 가치 추정 연구, 정보화 부문 표준 지침 연구 등의 지침이 만들어졌습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의 예비타당성 조사의 개요를 보게 되면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그런 사업이었고요. 그리고 이 대상 사업이 2007년도에는 이제 정보 시스템 개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등 정보화 사업 등 이런 것들의 확장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성 분석에서는 수요의 추정, 기술적 검토, 편익의 추정, 비용의 추정, 비용 편익 분석, 민감도 분석, 재무성 분석 등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정책적 분석에서는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사업 추진상의 위험 요인, 사업 특수 평가 항목, 재원 조달 가능성, 상위 계획과의 일치성, 환경성 평가 등이 정책성 분석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합평가에서는 AHP가 0.5 이상이면 사업 시행이 바람직함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이제 피맥 이외에 이제 키스텝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총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비용 효과 분석이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2008년도 이런 주요 변경 내용을 보시게 되면 기술적 타당성 분석에서 정보화 사업, 기초 원천 기술 개발 등 순수 R&D 성격의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기술 타당성 분석을 수행하여 종합 판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사업 계획의 우수성, 기술 수준 및 기술 개발 역량, 기술 위험성 분석 등이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정보화 부문에서의 이제 예비타당성 조사 운영 지침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성 분석에 이제 편익의 추정, 비용의 추정, 비용 편익 분석, 민감도 분석, 재무성 분석이 포함이 되고요. 정책적 분석에서는 상위 계획과의 연관성, 관련 정보화 사업과의 연계 효과,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관련 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 사업 추진 의지 및 관련 기관 협조 체제, 기존 장비의 활용 가능성, 조직 혁신 효과, 그리고 외부적 위험 요인 및 대응 방안 등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기초 원천 개발 기술 개발 등 순수 R&D에 대해서도 이제 종합평가에서는 3개 분석 평가 항목과 사업의 타당성을 계량된 수치로 제시하고 필요시 여러 대안별로 비교 평가해서 정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징이 2008년도에 마련되었습니다. 2009년, 10년, 11년은 예타 제도에 큰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2009년도에는 기타 비투자 재정 부문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사업 유형은 4가지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종합평가에서 가중치 적용이 명시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2009년도부터 시행된 제도 변화의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요약을 하자 하면 이렇게 크게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이제 기타 비투자 재정 부문 사업이 기타 재정 사업으로 변경되었고, 그리고 일반 지침이 KDI 제5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도로 철도 부문의 예타 지침도 제5판으로 2012년도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제 가중치의 변경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이제는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이 조금 더 중요성을 가지게 되는 때입니다. 즉 1999년도에 시작이 됐을 때에는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이 조금 보다 많은 가중치가 주어졌지만 이제 2012년도부터는 지역 균형 발전이 보다 큰 가중치를 가지게 된 그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2014년도에서는 사업 유형별 평가에서 역시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개발 분석이 있었는데, 정보화 사업과 국가연구개발 사업은 이제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을 하고 여기에 지역균형 발전 분석 대신 기술성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지역균형 발전 분석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EC 분석을 할 때 또는 BC 분석을 할 때의 가중치가 변경이 2014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2014년도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사업 유형이 건설 사업,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 사업, 기타 재정 사업으로 구분이 됐고요. 지침도 제5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분석에서도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 지역 균형 발전 분석이 있는데, 기술 타당성 분석은 2012년도와 동일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가중치의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4년도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는 경제성 분석에서 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경제성 분석 대신에 수익성 분석으로 대체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적 분석에서 예타 수행 기간은 정책적 분석 과정에서 해당 사업의 구체적 사업 목적과 사업 목적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수단인 성과 지표의 적절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음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요약한 것은 이 화면에 나타나 있는 것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는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고요. 필요하신 분은 여기 화면을 정지하고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6년도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건설 사업의 지역균형 발전 가중치가 25%에서 30%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보다 국토의 균형 발전에 예비 타당성 조사가 초점을 두어지는 그런 시기로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2019년도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예타 조사의 제도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평가로
이원화되어서 낙후 지역에 대한 배려가 더 강화되었다는 점을 우리가 특징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 지역균형 발전 가중치는 지역에 관계없이 25%에서 35%였는데 이제 비수도권에서는 균형 발전 평가를 더욱더 강화를 했고요. 반면에 수도권은 경제성을 좀 강조하는 쪽으로 제도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 발전 평가 시에도 지역 낙후도에서 가점제를 운영을 했고요.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제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 과밀 억제 권역은 적경 도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수도권으로 분류해서 과밀 억제 권역이 조금 유리하게 받는 것을 방지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균형 발전을 평가하지 않는 BSOC 사업, 가령 정보화 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가중치는 현행을 그렇게 큰 변화를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중치의 변경은 이제 2019년도로 본다면 다음과 같은 표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 변화의 두 번째 특징을 본다면 이제 정책성 평가의 대실화가 큰 특징입니다. 즉 사회적 가치 평가를 강화해서 정책적 분석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일자리, 주민생활 여건, 환경성, 안정성 등을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주민생활 여건은 2020년대 국내 공공기관 사업에서 또 변경이 된 그런 항목이기도 합니다. 또한 원인자 부담 등 재원 조달이 상당 부분 확보된 사업이랄지 완공 후 운영비 조달이 어려운 사업 등에 대해서는 특수평가 항목에서 이제 별도로 고려하도록 해서 어떤 재원의 문제가 예타 제도에서 예타의 통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경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추진 의지, 준비 정도는 이제 예타 대상 사업 선정 단계에서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했다라는 것이 이제 2019년도 변화의 또 하나의 큰 특징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고용 효과는 일자리 효과로 대체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생활 여건의 향상과 문화재의 가치가 추가된 것이 2019년도의 큰 변화의 특징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정책성 평가의 주요 개편 내용을 요약한 표가 화면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에서 사업 추진 의지 및 선호도, 사업 준비 정도는 삭제가 되었고요. 고용 효과, 직접 고용 유발 효과하고 고용이질 개선 효과는 균형 발전 항목으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사업 추진상의 위험 요인에서는 일자리 효과, 생활 여건 영향, 안정성 평가가 다시 추진이 추가가 됐고요. 재원 조달 가능성은 이쪽 특수 항목 평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화적 가치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사업 추진상 위험 요인의 환경 문제는 환경성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변경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19년도 변화의 또 하나의 특징은 복지 소득 이전 사업의 평가 방식을 개편을 해서 이제는 어떤 사업의 시행, 미시행의 이분법적인 평가를 이제 지향하고 이제는 컨설팅 기능을 강화했다라는 데 큰 특징이 있습니다. 즉, 이 예타 제도의 변경에서 복지 소득 이전 사업의 경우에는 이제 보다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쪽으로 예타 제도가 변경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부 평가 항목의 변화를 복지 소득 이전 사업의 평가 방식으로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 계획과 연계성 및 사업과의 중복성은 폐지가 됐고요. 이러한 정책적 분석의 내용들이 이제 명확성이 삭제가 된 상태에서 정책적 분석이 경제사회 환경 분석과 사업 설계의 적정성 분석으로 나누어져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경제적 분석도 비용 효과 분석을 하되 여기에서 기대 효과의 적절성이랄지 비용 추정의 적정성, 비용 대비 효과의 적정성으로 그런 세부 평가 항목이 구체화되는 내용으로 제도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도 변화의 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AHP 개편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AHP를 KDI 등이 종합성 경제평가를 일괄적으로 수행을 했지만 경제성에 대해서는 이제 예타 조사기관이 수행을 하고 종합평가는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획재정부에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종합평가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 2019년도 변화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AHP와 관련해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제 예타 조사기관이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AHP와 관련돼서 두 번째 특징은 예타 조사 기관이 다양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B&R&D 사업에 대해서는 조세재정연구원이 KDI 이외에 추가가 되었고요. 세 번째는 예타 조사 기간이 굉장히 단축되었습니다. 옛날에 철도만 하더라도 1년 6개월이 걸리던 것이 이제 1년으로 축소가 되었고요. 지금 현 정부의 이제 상황으로 본다면 이제 예타 면제를 더욱더 해서 예타 기간에 소요되는 기간을 굉장히 줄이려고 하는 정책적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재의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의 변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올해의 공공기관 사업 예타 조사에서의 변경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경제성이 이제 28%에서 35%였는데 이제 33에서 40%로 이렇게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것은 수도권에 한정된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비수도권 지역에 있어서는 경제성이 28%에서 35%였던 것이 다시 조금 경제성이 낮춰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공공기업 예타 사업에서는 더욱더 비수도권에서는 경제성 요인이 약화되고 하지만 수도권에서는 경제성 요인이 강조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정책적 분석 항목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생활 여건 영향이 이제 공공기관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신규 분석 항목으로 등장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2019년도에 이제 기존의 건설사업 예타 조사에서 포함된 항목인데 이것이 공공기관 사업에서도 포함되는 그런 구조로 변화가 되고 있는 것이 2020년도 변화에서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또 해외 사업 평가 체제에서도 공공성이 더 강조가 됐습니다. 기존에 있어서는 30%였지만 현재는 35%로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다면 우리나라 예타 제도에서는 이제 경제성보다는 지역 균형 발전에 보다 초점을 둔 제도 변화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런 경제성에서 효과가 나오지 않아서 통과를 걱정하고 있었던 그런 사업들이 보다 더 많이 이렇게 통과가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공공성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공익적 기관의 이 미션과 관련된 사업이 더욱더 예타를 통과할 그럴 가능성이 많음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본다면 공기업의 관리의 세계적인 추세가 민영화에서 공공적 미션의 추구라는 형태로 변화되고 있는 세계적인 공공
공기업, 공공기관의 관리 현황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공공기관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정이 있게 됩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국내와 해외에 총 10명이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정책부문이 2명이 참여를 하고 있지만 이 정책부문의 4명으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과거에는 KDI 2명은 변함이 없고 PM 1명은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에서 수요 2명이 수요 1명으로 빠지게 되고, 그리고 재무 1명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이제 사업의 예타 평가에서도 어떻게 본다면 재무가 빠져 있기 때문에 어떤 수익성이랄지 경제성 분석이 조금 약화되는 그런 결과를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해외 사업의 경우에는 이제 재무가 2명이었던 부분이 이제 1명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법률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가 이렇게 변경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 현 시점에서의 제도 변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타 조사의 주요 조항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운영 지침 제 42조에 보게 되면 예비 타당성 조사 분석 방법으로 경제성, 정체성, 지역 균형 발전 분석을 하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사업은 기술성 분석을 포함하되, 그리고 사업의 주요 내용이 건설 사업인 경우에는 기술성 분석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42조에서는 이제 사업이 특정 지역으로 정해져 있지 않거나 사업 효과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은 사업, 그리고 이제 수도권 정비 계획상 수도권 지역에서는 시행하는 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 분석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특수 상황 지역과 농산어청, 즉 좀 개발이 안 된 지역에 있어서는 지역 균형 발전 분석을 꼭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예비 타당성 조사 운영 지침의 규정된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사업의 시행 지역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는 이제 사업 목적, 지역별 사업 규모 및 사업비 효과, 사업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43조에 보면 경제성 분석에서는 BC 분석이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제 기타 재정 사업 등 비용 편익 분석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용 효과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유 자금 등을 활용하여 수익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경제성 분석 대신에 수익성 분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타 수행 기관은 정책적 분석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성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 분석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사업 추진 여건, 정책 효과, 사업 특수평가 항목, 이것은 선택사항입니다. 이것들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정책적 분석을 수행할 때 재원 조달 위험성, 문화재 가치 등 개별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특수평가 항목에 꼭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책적 분석을 할 경우에는 재무상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제45조에서는 지역균형 발전 분석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 발전 분석은 지역 간 불균형 상태의 심화를 방지하고 지역 간 형평성 저거를 위해서 지역 낙후도 개선, 지역경제 파급 효과, 고용 유발 효과 등 지역 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 유발 효과가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정책적 분석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이번에는 지역균형 발전 분석으로 이동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46조에서는 기술성 분석은 업무 요구 부합성, 적용 기술 적합성, 구현, 운영 계획 적정성 등을 분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47조에서는 경제사회 환경 분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경제사회 여건 분석, 경제사회 종합 영향 분석, 그리고 재정 지속 가능성, 그리고 그 밖에 경제사회 환경과 관련해서 별도로 고려할 필요 있는 사항 등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다면 어떤 경제 규모랄지 복지제도 발전 단계를 감안해서 사업 추진이 적정한지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서 국제 비교 등을 할 수도 있고요. 또한 경제사회 영향에서는 이제 그 양극화 해소랄지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일자리 문제의 현안 문제의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48조에서는 사업 설계의 적절성 분석인데요. 사업 설계의 적절성 분석에서는 사업 목표 설정의 적절성과 시급성, 수혜 대상의 적절성, 추진 방법의 적절성, 전달 체계의 적절성, 그 밖에 별도로 고려가 필요한 항목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용 효과성 분석에서는 기대 효과의 적정성이 포함되고 비용 추정의 적정성이 포함되어야 되고 비용 효과성과 기타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제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50조 종합평가에서는 AHP와 관련된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평가에서는 AHP를 활용해서 개량화된 수치로 도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 발전, 기술성 등에 대한 평가는 특별히 그 이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 정보화사업, 기타 재정사업 등 3가지 사업 유형별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 50조에 나타난 그런 가중치를 요약을 하자면 이 화면에 나타난 표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 사업의 경우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을 했고요. 정보화 사업과 기타 재정 사업은 지역균형 발전이 없기 때문에 BC 분석을 하는 경우와 EC 분석을 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가중치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중치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정체성 평가 항목 중 사업 추진 여건, 정책 효과, 사업 특수 평가 항목에서 평가 가중치는 사업 특수 평가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정책 효과가 60%에서 70%로 가중치가 크지만 사업 특수 평가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정책 효과와 의 가중치는 50%에서 60%로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 이제 사업 특수 평가 항목이 있는 경우에도 이제 그 사업 추진 여건이 30%에서 40%였던 것이 사업 특수 평가 항목이 추가되면서 이 사업 추진 여건은 20에서 30%로 감소하게 되는 그런 것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조달 위험성 평가 시에 원인자 부담 등 재원이 이미 확보된 사업은 총 사업비에서 이를 확보된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에 맞춰서 평가 점수를 부여합니다. 만약에 50%의 재원을 확보할 경우에는 5점, 90%의 재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9점을 부여하도록 운영지침은 정하고 있습니다. 제50조 이제 종합평가에서는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일괄적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 타당성에 대한 종합평가 시 AHP 또는 그 외에 개별 사업 간 연계 추진에 따른 시너지 효과, 대규모 개발 계획과의 상관관계 등을 고려해서 별도의 적정한 방법으로 중장기 계획에 포함된 각 개별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AHP를 활용하도록 종합평가에서는 이제 정하고 있고 이 방법에 의해서 개량화된 수치를 도출해야 됨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사회 환경 분석, 사업 설계의 적절성, 비용 효과성 등 각 분석 영역별로 벽점평가를 시행하고, 3개 평가 항목 모두 85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 시행을 하고, 3개 평가 항목 중 2개 평가 항목이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 재기획 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재요구하며, 이 이외에는 사업 계획 보완이 필요한 사항과 보완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51조에서는 정책 제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책 제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운영 지침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